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뽀로로와 슈퍼윙스 등 한국에서 초유의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바다 건너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립니다. 앱 스트리밍 등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화로 미국 시장 진출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뽀통룡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한국 애니메이션의 대표 캐릭터 뽀로로. 브랜드 가치만 1조 원, 장난감부터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서 활용되며 한국 캐릭터 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뽀로로도 정작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만큼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미국 방송사를 통한 컨텐츠 판매 자체가 힘들다 보니 캐릭터를 활용한 산업이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 정서적 차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 사이 앱 스트리밍 등 온라인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한국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에게도 조금씩 미국 시장 진출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매체가 가지고 있던 이제 TV 매체를 벗어나서 사실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통해서 오히려 굉장히 많은 이런 캐릭터 상품이나 혹은 애니메이션들이 지금 시장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국 애니메이션 캐릭터 라바는 아예 온라인 플랫폼에 맞춰 1, 2분짜리 초단편 에피소드로 제작됐습니다. 우수한 그래픽과 기술력에 온라인 노출 빈도를 늘려가며 미국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자체가 전통적인 TV 채널보다는 지금 디지털 플랫폼 쪽으로 지금 시프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라바가 2분짜리 짧은 포맷이다 보니까 가장 디지털 플랫폼에 적합한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 오늘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한국 애니메이션 캐릭터 쇼케이스에는 뽀로로를 필두로 슈퍼윙스와 캐니멀스, 원더볼스 등 한국에서 검증받은 우수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12개 작품이 소개됐습니다. 니켈로디언과 넷플릭스, 아마존 등 참석한 50여 명의 미국 바이어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I thought they're great. Some of them were really creative. We're always looking for great stuff coming out of Korea and Asia. I thought it was a very hip, original idea. Sometimes, you've got to adjust them a little bit for the West. 행사를 주최한 코트라와 컨텐츠 진흥원은 정부 공공기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을 향후 영상과 제조 유통으로 이원화해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물이 낭비되고 있는 곳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어서 SNS로 공유하는 움직임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가뭄 속에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노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라우 쉐이머, 물이 낭비되는 곳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소셜미디어로 공유하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Why are we watering this in the middle of nowhere? 벌써 4년째 드라우 쉐이머로 활약 중인 토니 코커런 씨. 그가 유튜브와 트위터에 올린 영상만 100여 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올려진 영상은 해시태그 드라우 쉐이밍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됩니다. Even if that threat is enough of being shamed to make someone change, it's worth it. 물 낭비를 막자는 취지로 새로운 앱까지 탄생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찍어 올린 사진이 수도 당국에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So where do I go from here? And I think that same feeling is probably what spurred most of the drought shame hashtag kind of Twitter movement. 수도 당국도 자체 신고 웹사이트와 핫라인을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It just seems like there's a lot of too much information being given, but I do have to admit that some people, because of the drought, feel very strongly about this. 이같이 캘리포니아의 물 낭비를 막으려는 움직임은 당국의 절수 노력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석입니다. 최근 북부 뉴저지 지역의 카지노 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동부 지역 카지노의 본산이었던 애틀랜틱 시티가 쇠락의 길로 접어든 데 따른 것인데요. 그 유치 여부는 주민들의 투표가 결정합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저지 러더포드에 자리 잡고 있는 매도울랜드. 이 지역에 카지노가 들어섭니다. We're looking in our initial projections at 200 tables, 5,000 slot machines, somewhere between 10 and 15 restaurants.
현재 북부 뉴저지의 경우 뉴욕시와 가까워 카지노 설립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올해 설립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하게 됩니다. It would all depend on a number of factors to me. The location, the environment, the type of revenue it's going to bring in, what it's going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and overall how it's going to affect the city. There's just too much to really say on that, without the information. 현재 뉴저지주 규정상에는 아틀란틱 시티에서만 카지노 설립과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아틀란틱 시티가 부도와 매각 등으로 몰락의 길을 걷자 세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도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습니다. 이것이 최근 뉴저지 지역에서의 카지노 개발 붐의 이유입니다. I am in favor of that. It brings in more employment and more entertainment, more tourists. So I am in favor of that. 관련법 개정은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붙여집니다. 뉴저지 스타레저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주민 57%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뉴욕 교도소의 영화 같은 탈옥엔 복수의 조력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탈옥 일주일, 탈옥수들은 하지만 차량 도주에 실패해서 여전히 교도소 주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예스더 특파원입니다. 벽에 구멍 뚫기, 강철벽, 난방 파이프 절단 등 영화보다 더 치밀하게 이루어진 두 살인범의 탈옥. 이들이 일했던 교도소 양복점 감독관이 결정적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활톱날, 천곡날, 조명, 안경 등을 건넸습니다. 전동공구 제공 등 또 다른 조력자가 추정되는 가운데 역시 교도소 직원인 이 여성의 남편도 탈옥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탈옥수들이 도로 맨홀 뚜껑으로 나오면 차로 태워주기로 했던 여성은 막판의 마음을 바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차량 도주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탐지견은 교도소에서 수 킬로미터 이내 주유소, 편의점 등에서 잇따라 탈옥수들의 냄새를 탐지했습니다. 인근 숲속에서 경찰관이 탈옥수들을 목격했고 교도소 매점 음식 봉지, 발자국, 누군가 잠을 잔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도로를 폐쇄하고 1000명 가까운 인원의 열탐지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수색 중이지만 탈옥 일주일이 되도록 탈옥수들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예스더입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입니다. 한미일 관계가 과거와는 달리 보다 다각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그간 한인 사회에서 역시 진행돼 왔던 위안부 피해자 인권 문제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2007년 연방의회 위안부 결의안 통과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가 저희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LA 방문 목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난해서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 1년에 한 번 한 3일 워싱턴에 모이자 해서 작년에 시작했는데 네. 워싱턴에서 모이는 코리안 아메리칸 그래스루트 컨퍼런스 풀뿌리 정치 참여 네. 이렇게 가지고 작년에 했는데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습니다. 얘기거리였습니다. 네. 연방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오니까 딱 나와봤는데 한 10명 이상의 연방 의원들이 왔는데 야 드디어 미국에 있는 코리안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구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거 이어서 올해 또 제2차 코리안 아메리칸 그래스루트 컨퍼런스 네. 7월 21일부터 2박 3일 합니다. 네. LA 중요하죠. 아주 한인들의 상징적인 지역인데 네. LA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워싱턴에 꼭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십사. 이거 홍보차 오게 됐습니다. 네. 그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열게 되면 장기적 차원에서 한인 사회에 어떠한 보탬이 되신다고 보십니까? 아시겠지만 미국 어렵습니다. 네. 예, 미국이 어려우면은 의회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시민들의 목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의 한인들의 영향력을 만들고 키워나가기 굉장히 절호의 찬스고 적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영향력 큽니다. 에너지도 많고. 네. 이만큼 미국을 주도하는 정치인들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거를 만들어내고서 유지시키면은 우리의 권리와 이익의 문제, 특히 또 한 가지는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맡겨진 역할이 굉장히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각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1년에 한 번
한국인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거. 워싱턴 각 지역이 멀지 않습니까? 야, 그 지역에서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은 워싱턴에 와 있는 의원들이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이 퀄리파이된 에트닉이다. 이런 거죠. 모범 시민의 길이라고 봅니다. 네. 자, 올해는 무엇보다도 광복 70주년입니다. 그동안 시민참여센터가 한인사회에 또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것은 무엇보다도 그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인데요.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어떻습니까? 미주 한인사회 내에서의 그 위안부 피해자 관련 운동의 어떤 변화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다면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고 지금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사실은 위안부 문제, 이제는 위안부라고 안 합니다. 네. 군인 성노예, 강제 성노예 네.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거를 2007년도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힘으로 연방의회를 움직여서 법안을 만들어낸 최초의 일이고 이걸 잘 지켜내는 게 이제 이 전통으로 남겨야 될 일인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국이 특히 안보 문제에서 어려우니까 그리고 중국이 커지니까 남중국해 연안을 미국이 지켜내야 되는데 중국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일본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본과 미국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들어간다라는 아주 어려운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4월에 일본의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아쉬우니까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은 이 위안부 문제라는 거는 일본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의 문제도 한일 간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의 문제로 올라왔는데 자꾸 일본은 이거를 한일 관계의 문제로 갖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우리는 이걸 이제 고만하고 지금은 너무 크게 목소리를 낼수록 어떻게 보면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홀로코스트처럼 탄탄한 인권 침해 사례로 자리 잡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요즘에 이 결의안을 만들어 주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여러분 지금은 일반 시민사회에서 이 사회를 주도하는 백인 주도층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주도층들이 목소리를 내게 하고 우리는 이거를 동력을 소리 없이 만들어내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제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뭐 아시잖아요. 이 결의안을 주도한 분은 실리콘밸리 지역구를 갖고 있는 마이크 혼다 의원입니다. 마이크 혼다 의원 이것 때문에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이런 게 많은데 내년도 선거에 오히려 마이크 혼다 의원을 우리가 지지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 문제 때문에 일본계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인들이 의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그거를 좀 막아내고 훨씬 더 서포트를 하고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이제는 이 미국에서의 이 위안부 문제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형태로의 변화, 그러니까 무엇부터 어떤 일부터 해야 될 걸로 보십니까? 사실 위안부 결의안이라는 거를 해낼 수 있었던 동력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정치력입니다. 사실 2007년도에 전국에 있는 한인들이 자기 지역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거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사실은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제가 많은데 지금은 좀 호흡 조절해서 이거를 해낼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한인들이 정치적으로 결집되고 정치적인 힘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래 이거를 만들어내는 때다 이런 말씀이고서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한국의 위안부 할머님이 돌아가셨죠. LA에 있는 이 일을 하는 시민단체에서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정치력을 가지고 외교위원장부 거기를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외교위원장이 소녀상에 가서 돌아가신 할머니를 추모하고 분향하는 사진이 났습니다. 우리 이 사진을 전 세계에 뿌렸죠. 인권의 문제다. 미국의 외교는 인권 문제 우선한다. 너무나 스트롱한 메시지가 됐죠. 이런 측면에서 활동하는 게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옳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